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심지어는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요즘 편입 상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편입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 점수가 떨어지는 게 모의고사 점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평가에서 등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른 애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제자리에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남들이 못할 정도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애초에 출발점이 앞서 있었거나 그런 우위가 있어야지 내가 남들을 제끼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팩터가 작용하면 남들을 제끼는 이 추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부 베이스가 있어서 훨씬 더 빨리 남을 추월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초 체력이나 이런 베이스가 있으니까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남들을 잘 추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나는 과거에 나와 경쟁을 하는 것에서 이기기만 하면 나는 성장한다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경쟁을 했을 때는 뒤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한강 같은 데서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 고수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하고 나란히 뛰다가 점점 뒤처지면 나는 달리기를 안 하니만 못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나는 그 달리기를 함으로써 심폐지구력도 늘어나고 근육도 늘어나고 운동도 하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경치도 보고 한강도 보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잘 뛰는 사람 뒤에서 조금 뒤처진다는 것만으로 이 달리기의 그 효용성을 다 깎아먹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간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저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데요. 공부할 시간 더 없는데요. 라고 하면 아니요, 그 시간이 아니라 공부의 총 기간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데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누군가는 5분이 걸리고 누구는 1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5분이 걸린 사람은 그냥 타고나기를 IQ가 좋다, 그냥 뇌에 있는 시냅스가 애초에 쫀쫀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미 비슷한 단어들 또는 영어 단어 암기를 해봤던 경험들, 그런 공부 베이스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쌓아왔던 그 10년 동안, 10년 넘게, 12년이죠. 12년 동안 쌓아왔던 베이스를 1년 만에 추월하겠다는 그런 미친 목표를 가지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떤 인지 능력을 활용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서 초등학생보다는 학습을 빨리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년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쌓아왔던 그 학업 능력이나 베이스를 그냥 생짜로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공부라는 분야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안 해봤으니까 지금 편입판에 있는 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느리게 뒤처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느리게 뒤처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기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학원에서는 절대 이 말을 해주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조언인데도 학원에서는 절대로 이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서 사교육 시장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보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도 뭐예요? 덜 먹고 더 뛰면 빠지는 거죠. 이런 단순한 정말 건강하게 우리의 자산을 불리고 우리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건강하게 우리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더 장기적으로 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부에 보람을 느끼고 내가 정말 공부하는 삶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사교육 시장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학생이 잘하게 되면 학원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학원에서 광고 프레이즈를 딱 박아가지고 소비형 상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 상품을 구매하시면 돈을 내면 지능을 살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능이 낮은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열심히 시간을 투입해서 그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상품을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이 비법이 있는데 너네 이거 몰랐지? 이거 돈 내고 사면 너네 바로 지능 올라가. 너네 2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이 과정이 있지? 이거 돈 내고 사면 1년 안에 끝내는 마법이 일어나. 약간 요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단기 합격 과정이 인기가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1년 듣고 단기 합격하면 되지. 뭐하러 중고등학교까지 다니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인지 능력과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사고력, 학습 역량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건데 노베이스도 1년 또는 노베이스 6개월만 하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레이즈를 자꾸 내거는 이유가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잘 팔리기 때문이고 그렇게 팔아야만 이게 상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정말 멍청한 노베이스도 1년만 죽어라 12시간씩 공부하면 다 인서울은 갈 수 있다. 서성한 서울대는 못 가더라도 인서울은 갈 수 있다. 이거 말 되는 것 같죠? 1년 동안 12시간을 영어만 공부했는데 인서울대학도 못 가는 게 말이 돼? 이거 말 되는 것 같죠? 말이 되긴 뭐가 돼요. 그러면은 길 가던 초등학생 아무나 붙잡고 12시간 1년 동안 공부시켜도 똑같이 돼야지.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도 된다며.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동안 쌓아온 그런 인지능력, 학습능력, 체력, 정신력, 배경지식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쌓아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방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식물을 키울 때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줄기가 뻗고 열매를 맺으려면 아무리 올바른 방법으로 해도 최소한에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째지면 그게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마데카솔 바르죠. 우리 마데카솔 왜 발라요? 새살이 솔솔 돋으라고 바르잖아요. 그 안에 살의 성분이 있어가지고 살이 돋나요? 그거 아니죠. 근데 광고를 그렇게 한다고 자꾸. 마데카솔 광고도 문제야. 새살이 솔솔은 무슨 새살이 돋아. 새살이 돋게 하는 건 마데카솔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생체 활동이 우리의 새살을 돋게 하는 거예요. 마데카솔의 역할은 새살을 돋게 하는 게 아니라 새살 돋는 걸 방해하는 염증, 세균 그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항생제라고요. 세균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교재,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2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거를 1년으로 줄여주고 6개월로 줄여주고 3개월로 줄여주는 게 좋은 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학원 강의도 아니고 그래야 좋은 강의도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홍보를 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참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맛있게 말아서 하고 단기 합격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고 자꾸만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진짜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하는 노베이스 학생이 나 1년 안에 합격 못하면 나 죽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1년 12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인서울도 못했으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난 재능이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너무 당연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너무 잘했고 많이 성장했어. 예를 들면 토익 진짜 신발 사이즈에서 6, 700점 이렇게 올렸어 1년 동안. 그럼 너무 칭찬하고 박수 칠 일인데 자기는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마케팅과 그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사람의 한 명의 인생이 망가지고 자존감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니까 사실 공부라는 게 정말 즐거운 것이고 저는 이 편입을 통해서 이 명문대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이 편입을 통해서 저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공부하는 삶의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진짜 내가 의미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진짜 의미 있는 공부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또 영어 공부라는 걸 하면서 내가 쓸모 있는 공부를 내가 스스로 해나가는 그 자기 효용감이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걸려야 될 시간들을 받아들이고 그 학원에서 단기 합격을 위해서 내달리게끔 하는 거에 속지 않고 나는 이 정도 넉넉하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을 내 손에 쥐고 운동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손에 들면은 막 바들바들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그런 컨트롤할 수 없는 과도한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컨트롤하고 암기하고 반복해서 복습하고 적당한 휴식과 그런 여유 공간을 남기면서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충분한 기간을 갖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조언을 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힘이 좀 빠지고 이 학생들을 상담하는 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뭐 채팅으로 도와주고 해야 되나 싶은 게 이게 참 그냥 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제가 너무 걱정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걱정되는 거예요. 막 우울증에 빠지는 건 아닌가.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저랑 진짜 막 우울증에 걸릴까봐 걱정이 돼서 전화하자. 그래서 전화해주겠다 해서 전화를 해서 막 1시간 동안 상담을 합니다. 설득을 하고. 자, 학생분 여기서 이렇게 노베이스에서 이만큼 올라오면 잘한 거죠.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고 있고 더 이상 잠을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 줄이는 건 말도 안 되고 지금 뭐 하루 이틀 공부할 것도 아니고 1년, 2년 공부할 건데 잠을 줄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 현실적인 목표를 그럼 우리 이렇게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지 말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성장해서 합격 이후에도 계속 대학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합시다라고 해서 잘 설득해서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날 이제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올해 안에 꼭 붙어야 될 것 같고 내년까지 하면 저 진짜 안 돼요. 저 진짜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지금 대학생 하는데 저 지금 재수하고 편입까지 하고 그래서 저 지금 3년 뒤쳐져 있는데 남들 23살에 졸업할 때 저 25살에 졸업해서 25살에 취업하면 저 인생 완전 다 망하는 거예요. 저 진짜 절대 안 돼요. 뭐 잃어버려요. 그게 지금 몇 번을 반복되니까 좀 현타가 너무 많이 오고 힘듭니다. 이거를 진짜 그 주식 투자,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투자처가 다 공개되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주식은 팔지 말고 계속 보유해야 된다, 20년, 30년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사실 듣는 사람은 극소수고 진짜 그렇게 실천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서강대를 왜 왔나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100% 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참 이게 내가 운만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보이는데 참 그거를 왜 그렇게 모를까라고 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영상을 뭐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영상 조회수가 뭐 100회도 안 나오고 있고 심지어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영어 회화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사실 진짜 이 영상을 봐야 되는 편입 준비생 분들이 이 영상을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난 죽어야겠다. 나는 편입 그만두고 나는 그냥 나락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현실적으로 이뤄 마땅한 것들, 그것들을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이 편입만 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편입 다음에 인생이 또 있습니다. 물론 편입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목표를 불가능한 신의 영역에 도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목표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저를 보시면서 이 사람은 부천대학교 전문대학교에서 서강대로 왔고 부천대에서는 학점이 제가 4.14였거든요. 근데 서강대 졸업 학점이 4.3이 됐습니다. 자랑인데 와, 이 사람은 진짜 단기간에 엄청난 비법을 가지고 합격했구나. 나도 이 사람의 비법을 알고 싶다라고 궁금해해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 제 주변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많은 친구들은 제가 너무 당연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전에도 이미 그런 결과를 이뤄내겠거니 하고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과정에서 계속 중간 점검으로 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겠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다 라고 하고, 그게 안 되면은 기간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포기할까 하면 유튜브 계속 하시지 왜 그러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저는 지금 유튜브 영상을 백 개도 넘게 올렸는데 아직 뭐 10만 유튜버도 안 됐잖아요. 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편집도 안 하고 똥 퀄리티로 그냥 카메라에 대고 막 혼자 말하는 게 많이 올린다고 해서 10만 유튜브가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의미 있게 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거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뭐 10만 유튜버가 되고 싶은 기대치가 있으면 그에 맞는 퀄리티의 영상을 내놔야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유튜브 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제 생각을 말하고 정리하고 구독자들과 소통하고 정말 작은 규모지만 그것만이라도 충분한 의미가 있고 다 이런 사소한 노력들이 쌓여서 5년, 10년 뒤에 크게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때 되면 또 갑자기 이제 그러겠죠. 야, 이 사람은 갑자기 떡상했다. 지금 이런 뻘짓 같은 이런 배경들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게 진짜 뻘짓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편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편입 준비생 여러분들이 부디 그 공부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리고 학원, 사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 뭔지를 좀 잘 생각하셔서 그 학원을 저는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김영 편입, 또 병건쌤 완전 팬이고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그걸 이용해서 또 성장했고 합격했고 지금도 너무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고 프레이즈, 결국 이거 소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광고 프레이즈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런 환상파리에 속아 넘어가기에는 지금 여러분 나이가 충분히 차고 먹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생들이잖아요. 다 성인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기보다 내가 현실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늦어도 괜찮다라고 자기 객관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이 아니라 30살에 취업해도 안 늦어요, 요즘에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봅시다. 현실을 보자는 게 이 꽉 깨물고 더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좀 덜 깨물고 지금 세상이 힘드니까 경쟁도 치열하니까 느리게 천천히 차근차근 쌓아서 올라가는 것도 욕먹을 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현실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현실적인 목표를 이뤄나가면서 작은 성취들이 쌓여서 큰 성취가 되는 그런 즐거운 인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인생 조언할 그런 처지는 아니긴 한데 오늘 상담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카메라에 대고 한탄 같은 이야기를 했네요. 부디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 목표를 맞춰서 실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